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결혼과 삶에 대한 흥미로운 측면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사랑과 결혼은 항상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에 관한 결정은 우리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혹은 왜 나는 항상 나쁜 남자들에게 끌릴까? 분명히 이런 질문들은 우리 머릿속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을 위한 흥미롭고 유용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결혼과 삶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들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탐구합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남성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며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들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남자와의 관계를 피하고 나쁜 남자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왜 때때로 이를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여성들은 착하고 친절한 남자들을 무시하고 책임감 없는 남자들에게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성들이 나쁜 남자들에게 쉽게 끌리는 반면 좋은 남자들은 그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때때로 좋은 남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즐기기보다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랑과 결혼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또한 왜 많은 여성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지, 그 사실이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알면서도 왜 그 끌림을 뿌리칠 수 없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여러분이 변화를 이루고 진정한 행복을 결혼 생활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착하고 성실한 여성들이 나쁜 남자들에게 쉽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쁜 남자들조차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위의 충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가끔은 우리와 정반대의 특징에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특징으로 동물들처럼 서로 너무 닮은 개체들이 교배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후손을 낳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불충실하고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진 남성들에 끌리기 쉬운 반면 반대로 좋은 여성들은 책임감이 없고 믿을 수 없는 남성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8년생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적으로 탄탄한 가정에서 자란 박영자 씨는 낙천적이고 강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모든 일에 헌신적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졌고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씨는 이상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명확한 취향을 갖지 않았고 인생의 각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사랑했던 남성들 중에는 이기적이고 바람둥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홍석진 씨는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으며 박영자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3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자 씨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3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진 씨는 결국 박영자 씨를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여성들과 외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각된 후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여전히 속였고 결국 7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끝에 박영자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성들은 매우 똑똑하고 예리할 수 있지만 적합한 남자를 선택하지 못하면 불행한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지면 좋은 남자가 저절로 나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며 때로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가장 좋은 남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끌리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상적인 남편을 찾았다고 여지만 결국 그들이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나쁜 남자일 뿐입니다.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강력한 매력을 가진 남성들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학력, 지성, 문화적 배경,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매력적인 남자에게 결혼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쁜 남자들은 종종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남자들은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남성들이 매력적인 외모나 말솜씨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경우 그 여성들은 결국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매력적인 외모나 성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며 때때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을 분류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 법칙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이 법칙이 정말로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비극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문명사회가 제시한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머니 자연은 나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고 좋은 남자들은 그 매력을 결여한 채로 있습니다. 특히 착하고 부지런한 여성들은 종종 좋은 남자들보다는 나쁜 남자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말재주가 좋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남성에게 끌릴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며 그것이 인생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와 결혼하고 싶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연의 유혹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품성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남성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가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한다면 당신은 자연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매력만을 느끼고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혼을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는 너무 잘하니까 그는 훌륭한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근거 없는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는 능력이 있지만 분명 어디엔가 결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가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고방식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며 당신의 삶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비극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지나치게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스승처럼 여기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 관계의 대부분은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에서 축하의 말을 할 때 길게 살고 항상 사랑하며 서로를 존경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풍족하거나 부족하든 이런 규칙들은 생리적인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만약 평가와 존경이 감정을 압도하면 삶은 쉽게 고통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하고 그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과 감정적인 관계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존경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징이나 능력, 매력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데 이러한 것들은 결혼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서로를 존중하면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감정을 버리고 단순하고 평범한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려고 애쓰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없애고 상대방을 동반자로 바라보면 관계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은 사실 동화에 불과합니다. 서로 격렬하게 사랑하고 결혼한 커플들은 대개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유지됩니다. 지나치게 사랑에 빠지면 여성들은 결혼 후에 자신의 남편에게서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나 남편의 성격에 숨겨진 특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후 진실을 알게 되면 관계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성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단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풍족하며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가 가진 결점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의 매력이나 특성이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그의 결점을 적어도 30년 동안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점은 결혼 후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혼 후에야 깨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결혼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생존과 현실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 사랑이 정말로 당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에서의 과도한 번식을 위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더라도 결혼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의 오래 지속되는 행복한 삶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직함, 규율,
그리고 일상적인 좋은 습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여성들은 장기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의 아이러니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반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남자가 오랜 시간 동안 책임을 지게 만드는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습관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들이 장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남자가 여성에게 많은 돈을 쓰면 좋은 남편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가 사랑할 때 그가 여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성에게 돈을 쓰는 진짜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충동적이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이성적이지 않거나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한 남성들은 종종 쉽게 돈을 씁니다. 그들이 외모, 학력, 지능,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결핍을 숨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과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남성들은 인상 깊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돈을 쓰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더 나은 여성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소비 습관은 대부분 가정교육에서 형성됩니다. 튼튼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학문적이고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들이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비 습관이 형성되면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데이트나 결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절약하는 소비 방식을 유지합니다. 비록 남성이 연애 초기에 돈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이는 관계 초기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성을 만날 때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남성들은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 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 그들은 아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쓰는 남성들에게 끌리는 여성들은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와 맞는 남자가 이상적인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어떤 남자와 잘 맞는다면 그가 이상적인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과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잘 맞는다 해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잘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남자를 분류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혼연일체, 나 영혼의 동반자 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그가 좋은 남편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평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좋은 남편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음식과 거처를 보장하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고 공동생활을 꾸려가는 일은 게임이 아니라 협력적인 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생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가 당신과 잘 맞는지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남성이 좋은 품성과 안정된 재정 능력을 가졌더라도 두 사람 간의 감정적인 불일치로 인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두 사람이 여러 면에서 잘 맞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좋은 품성을 지닌 경우에는 두 사람이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성의 감정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맞지 않으면 여성은 점차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취향의 차이는 견딜 수 있지만 지적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여성들은 지적 수준이나 교육의 차이가 너무 클 때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며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학력 차이가 크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큰 문제로 보지 않으며 취향과 사고방식의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적 및 문화적인 차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점차 더 벌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배경을 가진다면 결혼이 오래 간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두 사람이 가정, 교육, 사고방식이 비슷하면 더 쉽게 화합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적 수준과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아내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남편이 아무리 완벽해도 아내가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거나 그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녀는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이런 이유로 부부가 외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거나 냄새가 맞지 않아서 불만을 느낀다면 이는 결혼 생활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지적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고 여성은 결국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의 책임감 때문에 여성은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녀의 정신건강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정신적인 지원자라는 믿음이나 좋은 남편은 항상 아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점이 결혼 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성의 본능은 관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므로 그녀는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의 편을 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목표에 집중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특히 좋은 남편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며 그들은 항상 감정적인 순간을 넘어 효과와 현실을 중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 중 하나는 이 사람만이 나와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불행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가 아니면 나는 그런 남자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종종 자격이 부족한 남성들을 만납니다. 더 불행한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난 여성들이 그는 훌륭하지만 아마 다른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관계에 의존하게 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한 여성이 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을 때 그녀는 선택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가 나타나면 여성은 자격이 없는 남성과 관계를 맺기 쉬워집니다. 이는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강해지면 관계는 약해지고 존중이 부족해져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존감을 잃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쁜 대우를 받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때때로 나쁜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남성과 헤어지기 힘들어하며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평화와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할 중요한 사고방식 중 하나는 그 사람 외에도 많은 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 외에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자신만이 유일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당신만이 그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여성들도 그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평등해지고 일방적인 의존은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는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자가 자신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이나 동정심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에 대해 동정심을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그를 돌보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고방식은 두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가능한 빨리 그 관계를 끝내고 다른 남성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남자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그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남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성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이상적인 남편을 찾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실 감정적인 관계에서의 기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남성들을 만난 여성은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남성과 결혼하기도 쉬워집니다. 삶에서 운명적인 관계, 이상적인 파트너,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결혼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완벽한 남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현재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다른 남자들을 만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점심을 사주거나 그들의 농담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미 없는 말에 웃어주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때때로 여성들은 거절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의도치 않게 이상적인 남자와의 거리를 만들고 동시에 좋지 않은 남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상적인 남성들은 지나치게 수능적인 여성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며 반면 좋지 않은 남성들은 연약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남성은 독립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강한 여성에게 끌리며 반면 좋지 않은 남성은 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약해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만약 한 여성이 지나치게 잘 대해주고 쉽게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의도치 않게 온순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되어 좋지 않은 남자들에게 가까워지게 되고 이상적인 남성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온순한 여성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여성은 자신이 남성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평판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남성들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남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성들을 피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를 찾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만약 나쁜 남자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남편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여성들은 나쁜 남자들을 피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은 모든 남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습관을 버리고 남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하거나 웃거나 남성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 같은 행동은 여성들에게는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일 수 있지만 남성들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가끔은 한 눈길이나 작은 제스처를 감정의 표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데이트 의도가 없는 남성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업무상 이유가 없다면 개인적인 만남에 참여하지 마세요. 또한 좋아하지 않는 남성의 농담에 웃지 말고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만 도와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매일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그가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만남을 동의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언들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하고 남성들이 당신을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본능들을 쉽게 바꾸기 어렵고 이러한 본능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명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남성에게는 처음부터 자신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건전한 관계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남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과 자기 존중입니다. 이상적인 남자는 다정하거나 돈을 후하게 쓰거나 모든 면에서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감정이나 외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격과 결혼 생활에서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이성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성과 너무 깊게 얽히지 말고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의 기준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 결혼은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감,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성격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